통일교회와 이승만 대통령, 5부 장관 합동으로 통일교회를 탄압. 실적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다. 참부모 임문선명 선생은 김백문 선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일원리를 중심한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구상을 중심한 하나님의 이상국가 건설 내용을 몇몇 장관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 무렵에 이화여자대학 사건이 발생했다. 이화여자대학생 3,000여 명 가운데 600명 가까운 학생이 통일교회에 입교했다는 소문이 났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는 캐나다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원조되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 소문이 본국으로 알려지면 원조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 것이다. 학교 측은 바로 학생들에게 통일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 하고 통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이 생각한 신학적 수습은 실패했다. 당초 몇몇 신문은 대단히 공정한 보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모든 신문, 방송, 잡지가 연일 통일교회에 중상하는 기사가 전개되었다. 박마리아 이화여대 부총장과 상담한 대학 당국은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 복심인 이기봉 씨를 통해 책략을 획책했다. 박마리아 부총장은 이기봉 씨의 아내다. 즉 그녀는 남편의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하여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종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종교 탄압에 나선 것이다. 문교부 대학, 문화부 종교, 내무부 경찰, 법무부 검찰, 국방부 병역의 오부합동회의에서 무서운 음모인 통일교회 말살 정책을 결정하고 일거의 통일교회 간부들의 체포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문선명 선생님이 구속되었다. 1955년 7월 4일의 일이다. 당시 아무리 조사해도 드러나는 죄상이 없었다. 그래서 병역 문제를 중심으로 병역 거부에 대한 건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다. 참아버님께서 박정화, 김원필 선생과 세 사람이 평양에서 남하하여 서울에 도착했을 무렵에 서울 시민 가운데 국민방위군 요원으로 사람을 끌어모았다. 당시 박정화 씨는 다리가 부러져 잘 걷지 못했으므로 제외가 되었고 참아버님과 김원필 선생 두 사람이 끌려갔다. 참아버님과 김원필 선생은 국민방위군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어 불합격증을 가지고 돌아왔다. 건장하신 참아버님께서 국민방위군의 신체검사에 불합격된 이유는 무엇인가?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서 유엔군에 의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머리를 빡빡 깎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신체검사에서 인민군 소속이 아닌가 하여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때 받은 불합격증을 참아버님은 보관하고 계셨다. 참아버님은 재판 과정에 그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10월 4일에 결심 공판으로 문 선생님은 모든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다. 김원필 씨는 그때 받은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병역기피죄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1955년 7월 이화여자대학 사건으로 발단된 이승만 정권의 통일교회 탄압은 처음에는 날조된 죄명을 덮어 씌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에 일어난 4.19 학생이거로 하야하였고 1960년 5월 29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조금 지내다가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는 재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 있는 양로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일생을 마쳤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위대한 인물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초대 대통령은 국부로 추앙을 받는데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면서도 자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고 국부로 추앙받지도 못한 대통령이 되어 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